만약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친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니간 좀 떼어다 니 오빠 살려라라고 한다면 그 아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지혁은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절친 박성재를 찾아가 이 기막힌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고아원에 버려둔 딸을 간 이식이 필요해지자 다시 찾아온 친부모 이야기. 성재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사정을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돈으로 간을 사겠다고. 그런 쓰레기 부부는 찾아서 매장시켜버려야겠는데. 분노는 곧 세상 밖으로 터져나갔습니다. SNS에는 간 뺏으려 딸 찾은 쓰레기 부부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그 한복판에 박진석과 그 가족들이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고성희의 진짜 얼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고성희는 자기 계획에 방해되는 사람들부터 하나씩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낮에 오토바이 테러를 당한 이지환. 영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 죽이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딸 지은호에게 진실을 알려 간이식 공여를 못하고 막고 이제는 절친 성재까지 들쑤셔 놓는 이지혁이 고성의 눈에는 가시처럼 박혀 보였습니다. 그래. 저 폭주하는 남자 지혁을 손떼기 힘드니 어머니부터 보내야겠어. 마침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 어머니의 목숨까지 함부로 저울질하기 시작한 여자. 고성희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악마의 길로 들어선 걸까요? 돌고 도는 인생사, 우리나라 드라마를 더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돌돌TV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틀 뒤 입원해야 하는 은호는 수술대에 오르기 전까지 남은 몇 시간 동안 마지막 업무 정리를 위해 정신없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프로젝트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인수인계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은호의 휴가 신청서를 받아든 지혁은 절대 안 된다고 당장 이 서류를 찢어버리고 은호를 데리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은호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심한 사람의 돌이킬 수 없는 각오가 서린 그 눈빛을. 지혁은 신청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어금니는 소리가 날 정도로 깨물려 있었습니다. 지혁은 친구 박성재를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 한 통 먼저 했을 텐데 이날만큼은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가 있는 곳으로 발길이 향했고 어느새 성재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야, 너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성재는 갑자기 찾아온 지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혁의 동생 수빈과 연애하면서 어서 빨리 지혁이에게 실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지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지혁은 최근 은호에게 생긴 일을 낱낱이 쏟아내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은호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 친구가 사실은 쌍둥이 오빠였다고. 그래서 지은호가 간이식을 하러 병원에 갔다고. 성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지혁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성재는 가슴속 어딘가에서 묵직한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가 원하던 대로 된 거잖아. 성재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그렇다니까. 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야. 성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가 이미 알던 고교 친구가 쌍둥이 오빠였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그의 엄마가 자기 자식의 고등학교 친구였다는 지은호를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절친도 모를 수가 있지? 그것도 이상하네. 글쎄 말이야. 성재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는 너네 집에서 친구들이 매일 가서 밥 먹었잖아. 너희 어머니는 우리들 얼굴까지 다 아셨는데. 그 생모가 재혼을 했다고 들었어. 지혁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재혼하고 나서 아예 새 가정에만 집중한 거지. 그래서 아마도. 여하튼 그 집이 잘 사는 집이라고 했지? 성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집안인지 알아봐야겠네.
그 쓰레기 같은 부부의 정체를 밝혀야지. 이대로는 못 참겠어. 성재는 낮게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대로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성재는 결국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은 이미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로 활동하는 영상 전문가였습니다. 지난번 시즌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여론을 수집하고 제품의 홍보안을 제안할 정도로 추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 수빈은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성재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빈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가 숨을 깊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네. 수빈의 첫마디였습니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짓을. 그러다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이건 묻어두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영상이야. 수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람들 앞에 나와야 해. 숨겨지면 안 돼. 유튜브 쇼츠로 올리자. 제목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근데 은우랑 그 오빠 신상은 절대 나오면 안 돼. 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쌍둥이 형제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니까. 특히 오빠도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었던 거잖아. 알지. 그건 내가 책임질게. 수빈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신상은 철저히 보호하면서 사건의 본질만 전달할게. 내가 이런 거 다루는 거 처음 아니잖아. 그날 밤 수빈의 작은 작업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링라이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빈은 카메라를 세우고 스크립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스크립트 초안. 26년 전 친모에게 버려졌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6년 만에 친모가 나타났습니다. 그 친모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쌍둥이 오빠에게 간이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거절하자 친모는 100억 원짜리 건물과 75억 원의 세금을 미끼로 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마지막 순간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자신의 고교 절친이자 잃어버린 오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간을 떼어주기로. 수빈은 스크립트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떤 단어 하나, 어떤 문장 하나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는 밤새 걸렸습니다. 새벽 5시 수빈은 마지막 자막을 넣고 업로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일은 세상이 알아야 해. 수빈은 영상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 억울한 아이에게 세상이 한 번쯤은 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다음 날 아침.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첫 1시간 동안 조회수 500, 2시간 후 5000. 점심시간이 되자 5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에는 분노와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모가 있어요?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딸을 찾는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버렸으면 끝이지 왜 이제 와서 진짜 화난다. 26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게 부모예요? 어르신들의 댓글도 많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저런 부모는 있었소. 세상은 변해도 사람 마음은 안 변하는구먼.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구먼. 저런 사람들은 부모 자격이 없어. 영상은 하루 만에 10만, 이틀 만에 1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은 시간이 갈수록 더 격렬해졌습니다. 이 부모 신상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저도 간이식 받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간을 얻다니 말이 안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기 전 조회수는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급상승 1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영상 설명 아래에는 단 한 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단 하나만 밝힙니다.
12월 첫째 주 청라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로 방송국들은 움직였습니다. 특히 실화탐사팀이 가장 먼저 출격했습니다. 청라병원 12월 첫째 주 간이식 케이스 전부 확인해. 쌍둥이 출생 기록 있는지 조회하고 26년 전 고아원 행정 자료까지 뒤져봐. 기자들은 병원 근처에서 목격담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12월 초에 젊은 여성 환자 간이식 수술 보신 분 있으세요? 쌍둥이 남매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병원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은 지금 지은호와 쌍둥이 오빠의 진실을 알기 위한 천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요즘 마음이 편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 한우진의 간이식 수술이 막바지에 성사되어 한숨을 돌리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 박영나가 가달에서 깨어난 새마냥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영나가 운전기사 이지환과 자꾸 가까워지는 모습을 발견한 이후로 고성이의 머릿속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고성이에게 있어 딸 영나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영나는 순둥이처럼 말 잘 듣고 엄마 말이면 뭐든 따라오는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영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에게 대드는 모습을 본 순간 고성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이지환 오빠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 그 사람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번뜩이는 눈빛.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넘기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다음날 이지환은 골목길에서 지그재그로 자신을 위협하며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피해 넘어지면서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고성이가 영나에게 던지 한마디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어때, 이제 알겠어. 이 실장이랑 너는 맺을 수 없는 인연이야. 둘 중 하나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데 그게 내 딸 영나는 아니잖아. 이 실장이 자기 손으로 사직서 들고 오게 하렴. 영나는 이틀간 내리 몸살에 시달리고 결국 지환 오빠에게 매몰차게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영나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일이 좀 풀려가는군. 간이식 수술도 성공리에 마쳤으니 이제 슬슬 이 지역을 손봐줘손할 것 같은데. 그 폭주 열차 같은 녀석은 쉽지가 않은데. 다시는 은호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두 손 두 발을 잘라줘야겠어. 며칠 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이 지역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급한 동생 수빈의 목소리. 오빠, 빨리 을지 병원으로 와.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그날 일은 교통사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마저 들려오는 믿을 수 없는 소식. 추돌사고로 몸이 창밖으로 튕겨나간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결국 돌아가셨다 합니다. 천청병력 같은 소리에 그 자리에 주저앉은 이지혁과 아버지에게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중태라고. 그 시각 오늘 또 하나의 골치 아픈 일을 처리한 고성이는 곧 퇴근할 남편 박진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샴페인 한 모금을 넘기며 그녀는 교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면이 이미 여기저기 금이 간 줄도 모른 채 그녀는 여전히 고성이라는 얼굴을 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26년 만에 딸을 찾아온 이유가 오직 간이식 때문이었다. 취재진은 하나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취재팀장의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옆에 선 선배 기자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그 회사 맞아? 확인했습니다. 3번이나. 미쳤네, 진짜 미쳤어. 그 이름은 TV 광고에서, 백화점 매장 간판에서, 해외 패션쇼 후원 명단에서 늘 보이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국내 신발 의류업계를 대표하는 회사. 연 매출 5천억 원대. 직원 수만 3,000명이 넘는 대기업. 그 회사의 실질적 대표 부부. 바로 고성희와 박진석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권력돈 신분기업 이미지가 얽힌 초대형 스캔들임을 직감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한동안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물을 들이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못 건드리면 우리가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대로 묻으면 기자로서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소송 각오해야 하는 건입니다.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취재진은 흥분과 긴장 속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송을 준비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먼저 터져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 자산가와 투자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 회원수 8,742명. 주로 대형 주식 정보와 부동산 매물이 공유되는 폐쇄형 채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7분. 단 2줄짜리 문서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사 대표 부부 26년 전 버린 딸에게 간이식 요구. 100억 건물 제시하며 협박 의혹. 그리고 이어진 이름. 고이 박석 부부일 가능성. 단 2글자씩 가려진 이름이었지만 증권가 사람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채팅방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설마 그 회사? 내일 주가 폭락각인데? 지금 당장 손절해야 하나요? 10분 뒤 그 찌라시는 다른 투자 단톡방 17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0분 뒤 주식 커뮤니티 3곳에 게시되었습니다. 1시간 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52건에 진입했습니다. 그 찌라시는 단 하루 만에 모든 커뮤니티, 투자 단톡방, SNS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이거 대박 사건 아닙니까? 와 진짜 재벌들은 다르네. 저렇게 버려진 딸이 불쌍하다. 100억으로 간 사려했다는 게 진짜 충격이네요. 댓글은 시간이 갈수록 더 격렬해졌고 사람들은 진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온 박진석의 얼굴은 살짝 부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A사 용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 익명으로 건넨 그 종이. 출처불명의 찌라시였지만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그 종이를 그대로 거실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탁! 종이가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고성희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의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턱선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야? 단 3글자. 하지만 그 3글자는 20년 결혼 생활을 통틀어 가장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은 단 1초 동안 완전히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연기. 20년 동안 갈고 닦은 그녀만의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를 날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녀는 다가와 종이를 집어들며 섬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누가 악의적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만든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박진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침착해?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묘한 떨림이 고성희의 손끝에서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종이를 쥔 손을 재빨리 뒤로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단 위. 영란은 부모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스르르 미끄러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대로 또 모른 척 할 거야? 또 엄마 편을 들어줄 거야? 아니면 이번엔 진실을 말할 거야? 영란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침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란은 조용히 내려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이야기. 박진석이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 맞아요. 아빠, 우진이 오빠는 얼마 전 서울에서 간이식 수술 받았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박진석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말이야? 고성희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숨 한 번 삼키기조차 힘들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말문을 잃은 고성희의 침묵이 이미 모든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나의 고백은 한순간으로 끝났지만 그 여파는 번개처럼 박진석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박진석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성희, 이게 사실인가? 그는 아내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이 모든 게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에 흔들리는 속도가 이미 모든 답을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진석의 호흡이 갑자기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숨이 막혀왔습니다. 손이 뒷목으로 올라갔고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고성희가 소리쳤지만 박진석의 몸은 이미 중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빠. 영나의 비명과 동시에 쓰러진 그의 몸이 경련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영나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고성희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며칠 뒤 박진석은 의식은 회복했으나 한동안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성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최소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미 쓰레기 부부 스캔들로 들끓고 있었고 그 여파가 회사 전체에 덮쳐왔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쳤습니다. 협력업체들은 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이직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하여 박성재는 회장 직무대행으로 긴급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출근 첫날, 성재는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 대기 중인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보고서, 임원진의 면담 요청, 내부 직원들의 혼란 수습까지 정신을 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재를 가장 괴롭게 만든 것은 인터넷 곳곳에서 아버지를 향한 비난이 함께 쏟아지는 현실이었습니다. 우선 터질 듯한 방송과 미디어의 관심을 잠재우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박진석도 공범 아냐? 20년 동안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재벌들은 다 똑같네. 그 회사 제품 불매해야 한다. 성재는 모니터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피해자일 뿐인데 왜 아버지까지 욕을 먹어야 하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재는 도저히 이대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계모의 과거를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여자였는지, 어떻게 이 집안에 들어왔는지 모든 걸 알아야 했습니다. 성재는 부산으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고성희가 20대 초반 일식 식당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의 오래된 주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고성희요? 그녀는 조용히 주변을 살피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아, 성희. 기억하죠? 얼굴이 반반해서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꽤 있었어요.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어갔습니다. 동네 소아과 의사하고 사귀었지요. 닥터강이라고 아주 훈훈한 의사였어요.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우리 가게 단골이었죠. 성재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둘이 헤어졌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헤어졌다기보다 그 의사가 청주로 간다더니 금세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다른 여자랑요? 그럼 성혜 씨는요? 그 후로 한동안 우울해하더니.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 성희가 우리 단골 고객을 잡았다고 식당을 그만뒀어요. 당시만 해도 부산에서 우리 식당은 잘나가는 사업가들이 드나들었거든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혹시 지금 성혜 씨 남편이신가요? 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새어머니 고성희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었습니다. 성재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영나의 모발을 채취해 친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기관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뒤 비밀 봉투 하나가 성재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흰 종이 한 장. 그 위에 찍힌 빨간 도장. 결과 부자관계 불일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영나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고.
성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아과 의사 닥터 강의 아이일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닥터 강과 사귀다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일식집 단골 손님이었던 박진석을 만났습니다. 영란을 자신의 딸이라고 속였습니다. 박진석은 책임감 있는 남자였으니 당연히 결혼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성재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쁘게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를 우리 가족을 20년 동안 가지고 논 거였어. 계모의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모성애, 책임감, 선의를 이용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설계한 범죄에 가까운 악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버렸고 하나만 선택해 이용했고 또 다른 아이의 아버지 정체까지 숨겼습니다. 성재는 책상 위에 검사 결과지를 응시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야. 회사를 지켜야 해. 아버지를 지켜야 해. 성재는 거대한 파도가 회사를 삼키려는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실로 들어온 박성재를 본 박진석은 그동안 자신이 어떤 폭풍을 지나왔는지 천천히 회상하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상에 누운 박진석의 얼굴은 여위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성재야. 약해진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안도의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잘 버텨줘서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 문 닫았을지도 몰랐다. 성재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먼저입니다. 회사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성재의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한동안 눈을 감고 있던 박진석이 갑자기 아들의 손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지만 아들에게 전하려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재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젠 내가 내 친모를 찾아봐야겠다. 성재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내가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구나.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내 엄마가 바람이 나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쩌면 내가 성희를 만나고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박진석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내 진짜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내 뿌리가 어디인지, 모든 걸. 그 말은 아들과 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빈이 물이 든 컵과 수건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물 드실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박진석은 힘겹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수빈 또 고생시키네. 아니에요. 수빈은 부드럽게 침대 머리맡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야 뭐 성재 오빠 아버지인데요.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녀는 박진석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사처럼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지금은 많이 쉬셔야 합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수빈은 박진석의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고 조용히 창문 커튼을 조금 걷어 부드러운 햇빛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성재에게는 연인으로, 박진석에게는 든든한 보호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성재는 수빈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거야. 박진석은 잠시 수빈을 바라보다 마치 속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빈아, 우리 성재 요즘 많이 힘들지? 수빈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힘들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회장님을 지켜야 하고 회사를 지켜야 하고 또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재 오빠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힘들어도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 박진석의 눈가가 번들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왜 흔들리지 않는지, 왜 꺾이지 않는지.
그 중심에는 항상 조용히 곁에서 그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음을. 수빈아. 박진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성재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수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성재 오빠가 제 곁에 있어줘서요. 그녀는 침대 옆에 의자에 조용히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세요. 성재 오빠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거예요.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과연 성재는 침몰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고성희의 거짓말은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 진실이 모두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